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에 반값으로 떨어진 토지 또는 특수경매, 지분경매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추천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가 어떤 강의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5월 30일 날에 동영상으로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여기서 공개 강의를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지금 할 테니까 5월 30날 오후 3시에도 한번 하고 저녁 7시에도 한번 하고 해갖고 그 토지 개발은 뭐냐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 거, 특수경매,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거를 발급 안 해줘 갖고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거, 34%까지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나온 거. 오늘도 아파트가 지분으로 나온 거,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뭐 우리가 맹지에 있는 땅을 건축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을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든지 지분 매각, 이런 것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면은 감정가의 80% 정도에 팔고 나올 수도 돈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전 사례의 설명도 5월 30날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010-444-2069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동영상 강의에 밴드로 초청해드리면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 개발 2의 파트 5 네 번째 강의인데, 오늘의 얘기는 토지 개발 2에서 건축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개발을 하는데 건축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땅을 살 때 우리는 점유와 사용의 권리를 사는 것인데, 땅의 가격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개발 자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얘기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지 않죠. 그런 거는 개간을 한다고 그러죠. 따라서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할 때 건축법을 알고 건축법에 맞춰서 땅을 개발하는 것과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진 않아도 일반적인 건축에 관한 상식은 알아야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건축법을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아마 다음 주 강의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이 셋, 넷, 다섯, 6가지 정도를 제가 이걸 내놨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도로 있죠,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건축법상 도로에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건축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건축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에 관한 심의는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에 가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세요. 그러길래 제가 아니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데 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합니까? 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법 조례 제25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법 조례에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법 조례 안 보고요. 도시계획 조례를 보거든요. 도시계획 조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적용하는 도로의 법과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도로가 법도 다르고 관할 담당 부서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짓는다 하면은 법규가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도 있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도 있고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사실은 보면 이것도 국민주택도 단독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단독주택인데 법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건축법이고 하나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의한 주택이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주택도 있고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주택에 관한 법이 6개가 있는데 관할하는 법도 다르고 담당 부서도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왜 이러냐면 이런 법의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건축허가 날 줄 알았는 게 아니냐 생각했는데 법도 다르고 담당 부서도 다 다르다. 법의 논리라는 걸 우선 먼저 아시라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1번째 뭐가 있냐면 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관리사. 개발제한구역에는 건물을 못 지게끔 돼 있죠. 건물을 못 지게끔 돼 있는데 그런데 주택은 못 짓지만은 똑같은 주택이라도 주택같이 쓰더라도 관리사라는 명목으로 신청하라면 건축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 우리 김 사장님, 개발지원구역에 주택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데,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개발지원구역에 처음서부터 지목이 대지거나 건물이 한번 지어졌을 때는 건축허가 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지만은 관리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사 따라 그럼 주택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물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고 명색이 관리사라는 얘기지 사실은 20평인데 25평에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 있고 주방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관리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주택으로 신청하지 않고 관리사로 바꾸서 신청한다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법의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관리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을 수 있느냐고 질의 내용, 관련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서류 이렇게 해갖고 질의를 했더니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관리사를 짓는 것은 농사를 짓거나 양어장, 낚시터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로 농사를 지을 때만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영원한 건축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로 해주는데, 가설 건축물로 신청할 때 자격 요건이 있다. 농업인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집이 없으면서 또 한 780평 이상의 뭐 농사를 얼마 이상 짓는다. 이런 조건인 경우에 특별하게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지원 구역에 내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주택 건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짓는 거예요? 관리사로 짓는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안 되는 거네요. 지목 변경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목 변경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택으로 부르느냐 관리사로 부르느냐 그 차이뿐이지, 내가 개발지원구역에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1페이지입니다. 어떤 땅에 제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건축법에서는 규모와 건물의 종류를 결정하게끔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종류가 28가지입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신청한다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가 제일 먼저 결정이 되겠죠. 주택을 짓느냐, 창고를 짓느냐, 아파트를 짓느냐, 공장을 짓느냐, 제일 먼저 종류가 결정이 돼야 되고, 종류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크기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건축법에서 크기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결정하게끔 되는데,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을 수 있다가 결정이 되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다 용도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결정이 됐고, 내가 대지가 100평이냐 200평이냐 500평에 따라서 규모가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결정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됩니까? 용적률이 아니,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4층까지는 다세대나 연립으로 분류가 되고, 4층 이상 5층서부터는 분류가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주택인 경우에. 그렇지 않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별도로 높이 제한은 없이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파트 3를 보면은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입니다. 문화재는 건축법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철도 시설에 건물을 질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진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장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를 만드는 것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에서 사용하게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번입니다. 2번. 자, 여기 보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44조부터 4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보시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면은 무조건 적용하지 아니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 보면은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44조, 45조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겁니다. 47조는 건축선에 관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와 건축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언제? 비도시 지역에 읍이나 동이 아닌 적은 또는 섬의 인구가 500명 미만이 되는 이러한 땅에는 건축법상 도로나 건축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보면은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여기는 미만의 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이라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적용해서 만약에 적용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의 얼른 보면 차이를 뭘로 구별할 수 있죠? 하사장님 네. 뭘로 구별해요? 이 여기가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은 뭘로 구별해요? 도시지역 써 있어요? 여기 비도시지역 써 있어요? 그러면 뭘로? 여기가 비도시지역에서 읍이나 동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인지 뭘로 아느냐고요. 녹지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이고 네. 관리지역 그러면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딱 떼봤더니 녹지지역이다. 이거는 무조건 도시지역입니다. 근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그러면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도시계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즉 법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만 담당자가 여기는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을 보시게끔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 이게 전부 다 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28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앞에 것만 이렇게 잘라서 올려놨는데 우리 교재에는 28가지의 그 종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도 28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도 28가지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는 건데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또는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막거나 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를 한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어떤 땅에 집을 질 때는 모든 서류가 다 갖춰져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먼저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라도 이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다음 허가 등을 받은 것이나 신고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예전에 뭘 했다 그랬죠? 공사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땅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짓죠. 창고도 짓고 사무소 쓰려고 제가 가설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설 건축물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은 걸 갖고
내 땅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지어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죠. 받았고 담당도 허가를 받았고 대문도 허가를 받았죠. 같이 건물의 부속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런 공작물로 들어갑니다.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가 뭐예요? 건축물은 땅 위에 고정이 돼 있고 벽과 지붕이 있으면서 사람이 사용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건축물입니다. 왜? 건축물의 조건이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대지 위에, 땅 위에 벽과 지붕이 있으면서 사람이 사용하게끔 되면 그걸 뭘로 간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문이나 담장은 공작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짓고 담장이나 대문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택이 없이 담장을 만들고 대문을 만든다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을 집을 내가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담장과 대문은 자동으로 같이 허가를 받은 거를 보고 공작물을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건축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임야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하기 때문에 사도 이제 그러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허가를 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 앞에 집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통로가 있죠.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개인 땅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 땅이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개인의 땅을 그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의 땅을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냐 사도법을 적용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는 남의 땅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나 그만 빌려주겠다 주인 바뀌었으니까 하면은 민법에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때 뭐를 통해서? 현황 통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건축법에서는 이미 사도개설 허가로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개인의 땅이라도 물론 사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대. 그러면 그 땅이 사도법을 적용을 받는 땅이냐 안 받는 땅이가 핵심이거든요. 사도법을 적용을 받게끔 되면은 사도법에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 받은 경우엔 또다시 사용수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의 땅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민법에 보면 그렇겠지만 건축법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명확할 때는 그 진입 현황 도로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제가 먼저 충주시에 가서 이제 보니까 지목이 유지야.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충주시야. 근데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로 적용되는 땅 아니냐, 적용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 그때 그 충주시에 있던 그 허가과 담당이 내가 제출한 건축물 관장을 딱 보고 건축물 관장 앞하고 뒤가 있으면 뒤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건축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준공 날짜가 있는데 그 건축물 관장은
허가 날짜가 없고 준공 날짜가 없고 사용 승인 날짜만 있었어요. 사용 승인 날짜.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자 얘기는 여기 보시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나중에 양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도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건축물 관리장에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사용 승인 날짜가 정확하게 돼 있을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고, 요 사이에 근 한 10여 년 전, 15년 전 이후에 건물을 지었을 때 배치도를 보게끔 되면 진입도로가 어디를 사용했다는 것이 배치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치도에 나와가지고 여기를 진입도로로 사용했다는 것이 도면에 적혔을 때는 그 땅은 뭘로 본다? 사도개설 허가로 본 걸로 보고, 그 땅을 막았을 때는 사도법에서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지 이길 수 있지, 민법에 의해서 예전에 그 사람이 사용승낙을 해줬다 하게끔 되면 그거는 민법에 의해서는 사용승낙을 해준 건 채권법, 나중에 새로 산 사람은 물권법, 물권법과 채권법이 붙으면은 물건이 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나중에 그 도로를 산 사람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님을 막을지 못하게끔 설득시킬 때는 민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을 가지고 해야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법에 가서는 주장을 내가 두 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건축법을 모르고 민법만 알다 보니까 민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해줬지 않느냐, 사용승낙을 해줬었는데 왜 바꿨냐,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바뀌어도 사용승낙을 그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다 지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항소를 하게끔 되는데, 항소할 때 민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을 갖고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셨죠? 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도로, 이런 것이 다 같이 허가를 받는다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나 모르겠네. 포항에 주택이 하나가 경매로 나온 곳이 있는데 1억 한 2천짜리가 6천 몇백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반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앞만 봐도 진입도로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 진입도로가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고 국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더라고, 보니. 근데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진입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누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더구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싱크대는 안 달렸고, 그 보일러까지는 달려 있고, 세면대까지는 달려 있어요. 전등은 안 달려 있습니다. 문도 외부 창호는 다 달려 있는데 내부 프라시 도어와 문만 안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마저 깨끗하게 공사를 해서 저기 뭐 준공을 해서 팔으면 되겠다 해서 공사를 시켰거든. 공사하라고 해서 공사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물이 안 나오나 봤더니 지하수를 팠더라고. 지하수를 얕게 파갖고 막 가뭄이 돼갖고 말라갖고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이 앞집에서 그 물을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빌려 써서 공사는 다 마쳤더라고. 근데 입주하려면 수돗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포항시청 수도과에 가서 수도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수도 신청하는 담당자 이렇게 보더니 여기 남의 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남의 땅을 통해서 수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지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기 보면 여기 왔죠. 여기 수도법 있죠.
제38조에 따라 수도업자가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찾아가서 왜 수도를 안 놔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의 땅이기 때문에 수도를 못 놔준다 이런 얘기야. 사용수당 받아오래.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수도를 놔주게끔 수도 신청하면 수도를 놔주게끔 법이 돼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못 해주겠대. 할 수 없이 직속 상관한테 갔어요. 아니 법이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법을 딱 내고 설명했더니 그 직속 상관이 이렇게 보더니 담당자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여기에 지금 포항시청 건축가에 전화를 걸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냐고 물어봐라. 했더니 조금 있다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법에 의해서 수도 놔줘라. 해가지고 수도 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수도 마찬가지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개인 하수 처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뭐죠? 도로죠, 도로. 이 도로를 내가 현황 토지를 이용해서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거기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는 막거나 돈을 달라고 하면은 바로 행정소송을 해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럼 바로 행정소송을 해서 법이 이렇게 되는데 왜 또 받아오라 그러느냐. 이건 사법법을 적용받는 현황 통로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만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면 도시개발과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인정한다. 그런데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 도로 대장이 올리는데 이건 이겁니다. 어떤 땅을 이용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때는 도로 대장이 올라갑니다. 준공이 나면은 지목이 도로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이 신청을 안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는데 도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경매가 진행됐다 했을 때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될 때 먼저 땅 주인에게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되느냐가 요새 다시 말하면 분쟁의 핵심이에요. 그 분쟁의 핵심은 저도 담당자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하면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되면은 허가를 내줄 때 도로대장이 올리면서 허가를 내준다 이런. 그러면 도로대장이 올린다는 얘기는 도로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거기를 도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도로로 다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허가는 받아놓고 도로로 땅 주인도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도로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 허가는 다시 취소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먼저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해야 된다. 2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했다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때 핵심은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먼저 사용승낙 받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 이거가 담당자마다 지금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용인의 담당자와 안성의 담당자와 음성의 담당자가 달라지면서 다 다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그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거는 허가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쪽 파주 쪽에 어디에서는 담당자가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다가 땅 주인이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용승낙 다시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개발의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하는 담당자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건축 그 허가를 내가 승계를 받았어. 건축 허가를 승계를 받았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사도에 대한 그것도 같이 관계니까. 그 얘기 아니 그건 그 허가를 같이 넘겨받는 거니. 즉 이 얘기 뭐냐면 자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개발의 허가를 받다가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에 짓고 있던 그 건축물이 포함됐죠. 예. 그럼 허가가 넘어온다 그랬죠. 예. 그 허가가 넘어오는 건 도로에 관한 것도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닥 공물이 쳐는 것을 매각 제외됐을 때 그때는 처음부터 개발의 허가는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준공이 안 됐어도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도 없어도 되느냐가 담당자의 주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도 유튜브를 보게끔 되면 어떤 분이 도로관리대장을 가지고 막 만사형통으로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고 아직 저분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구나. 저는 우리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니고 허가 받고 이거 낙찰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됐는데 맨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12년도에 이 도로관리대장에 올린다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13년도에 거기에 용인에 갔을 때는 여기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 저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바로 허가를 내줬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준공을 내지 못했을 때 허가를 다시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마다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되니까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와라. 어떤 담당자는 땅 주인이 이미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한테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사용승낙을 넘겨받아 와라. 어떤 사람은 이미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준공이 안 났어도 도로대장에 오르니까 도로에 대한 것은 이미 얘기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냥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것이 담당자의 주관에서 조금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